유림의 힘,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야은 선생 사상연구회 회장님으로 계신 길병환 선생님을 모시고 야은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뵙고 요번에 다시 뵈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그 처사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그 처사 한 명이 정승 10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사라는 것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뒤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교육에 힘쓰는 그런 분을 일컫었는데 이 고려시대 때 그 야은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앞서가셔서 벼슬에 단 3년만 계시고 나머지 몇십 년은 후학을 양성하신 진정한 교육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면서 들었습니다. 또한 그런 대학처럼 어려운 학문이 아닌 소학 위주로 가르치시면서 그런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유교적인 그런 도리와 의를 강조한 그런 진정한 교육을 해주신 교육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생님. 제가 좀 알맞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약에 야은 길제 선조께서 당시에 고려제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나라가 번창했다면은 관직을 버리고 낙향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후학을 가르치는 방법을 아까 뭐 처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테면은 그 낙향한 선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하나의 학파라고 봐야 되죠. 학파.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조선조를 이끄는 학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은 선생님의 교육 방법은 어떠한 식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까요, 선생님? 예. 사실 야은 선조께서 사셨던 조선조 시대는 서당 교육이었었죠. 대체적으로. 서당 교육하면은 서당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잘 아시죠? 서당 훈장 선생님이 고을에 한 분씩 배치가 돼서 이제 스스로 가서 학생들, 학동들을 가르치고 1년에 그 대가로 여름에는 보리, 겨울에는 별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학동들을 가르친 것이 이제 서당의 유래인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서당 교육은 대체적으로 1대1 교육, 개별학습이죠. 수준별, 능력별 지도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은 선조께서도 아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후학들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그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실천 위주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서당 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서당 교육은 주로 논어맹자라든지 또는 동문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관직에 나가기 위한 이제 준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야은 선조께서는 그 후학들이 관직에, 즉 출세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됨을 가르쳐서 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바르게 사람 구실을 하는데 방점을 두고서 교육을 하셨다고 볼 수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닌 그런 그렇죠. 사람을 만드는 전인적 교육 같은 예, 예. 그런 방식이셨겠네요. 예.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는 또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예. 지금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전인 교육, 인성 교육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도 서당 교육의 주류를 이룬 것들은 장원급제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당 교육과 야은 선조께서 행했던 교육의 방법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방법은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야은 선조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수행의 방법인데요. 이거 이제 한자어로 줄수, 받을 수, 행할행, 이 한문의 그 뜻이,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수, 줄수는 스승인 선생님이 제자에게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수는, 첫 번째 수는 스승의 역할이고 두 번째 수는 제자의 역할입니다. 후학의 역할. 이 스승이 가르친 도리를 제자가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 거화하는 거죠. 실천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행이 바로 이제 그러한 의미가 함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독특한 것은 이 행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이 후학들이 어떤 걸 깨달으냐면 스승이 가르쳤던 내용 중에서 이를테면은 발견되지 못했던, 전수받지 못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바로 수수행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천 방법에 있어서 이 존심, 인간의 바른 마음이죠. 존심을 숙이, 즉 오랫동안 수련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존심을 수양을 통해서 터득을 함으로 해서 이 존심을 통해서 본심, 자기의 선한 마음을 확립한다는 그러한 논리가 두 번째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을 세우는 것으로, 본심에 대한 설명은 야은 선조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천의 객관성, 즉 내가 이걸 실천하더라도 바른 것인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죠. 이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학문을 하고 실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선, 어떠한 것들에 비추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을 이제 순수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마음이 중심이 될 때 본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순수선인 객관성의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존심이 확립되고, 이를 통해서 그 행동의 그 여러 번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제 습관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이제 본심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존심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많은 훈련을 쌓아야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본심이다, 이렇게 야은 선조께서는
후학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경적 수양 방법의 교육인데요. 이는 정신 즉 바른 마음을 통해서 도의 경지인 도심을 얻는다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자면 앞서서 주경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을 시켜 외물, 즉 유혹이죠. 뭐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그 불경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이끌리지 않는 훈련의 방법을 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원 선조께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선하고 악한 것을 만드는 것도 자기 본인의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경적인 수양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덕이 바탕이 되게 행하면 선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러므로 행위가 어그러지지 않으므로 도를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위를 일러 말하는 것으로서 이 주경적 수양 방법이 도를 얻는 으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수수행의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행이라는 것이 그 이렇게 후대에 더 발전시켜서 전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그렇죠. 되라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동학사 삼은각의 유래는 어떤 것인가요, 선생님? 동학사 삼은각의 유래는 사실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망했겠죠. 조선이 그 건국을 했으니까 그 야은 선조께서는 그 조선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서 낙향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동학사는 이제 충남, 옛날에는 이제 충남이고 지금은 이제 대전이에요. 유성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계룡산 자락에 그 동학사 절에 내려와서 제단을 짓고 이제 제단을 쌓는다를 이제 짓고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고려 태조인 왕건과 자신의 스승인 정몽주의 영혼을 위로하는 초혼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처음 이제 단을 쌓고서 이제 제를 올린 거죠. 그 두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정몽주의 수제자로서 고려의 젊은 충신이었던 야은 선조께서는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후에는 목은 이색 선생의 제사도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당도 지켜야 되는데요. 이후에 야은 선조께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세종의 명에 의해서 야은 선조의 배양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은, 목은, 야은 세 사람의 제를 지내게 되어서 오늘날 삼은각이라고 하고 또 삼은각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동학사의 절의 안에 있습니다. 야은 선생님께서 정몽주 선생님의 수제자라고 하셨는데 정몽주 선생님의 제사를 지내드린 정말 그 돌아가신 이후에도 수제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삼은각에는 포은, 목은, 야은 이 세 분의 제를 지내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길시 문중에 전해오는 그런 재미있는 야사 같은 것이 있나요, 선생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그 야사는 지금
야은 선생의 야은점 선조의 그 초상화를 보면은 그 오른쪽 귀는 그대로 있고 왼쪽 귀가 지금 잘려 있는 그런 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상화를 보면은. 근데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제 그러한 초상화가 나오게 됐느냐면은 그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조가 개국할 당시에 그 태종이라고 하는 3대째 임금이죠. 태종 임금은 야은 선조와 같이 동문 수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태종으로 볼 때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조가 개국을 할 때 야은 선조도 같이 개국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낙향을 해서 후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괘씸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 그 신하를 시켜서 그 은둔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 야은 선조에게 가서 목을 자라오도록 이렇게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을 내놓지 않고 한거를 한다거나 멈칫할 경우에는 목을 자르고 그렇지 않고 의연하게 목을 내놓을 경우에는 귀만 자르도록 이렇게 명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하가 명을 받고 낙향에서 은둔해 있는 곳에 가서 명을 전하니까 야은 선조께서는 의연하게 목을 내놓고 목을 잘라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명을 받고 시행을 하는 신하는 귀만 잘라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귀가 없는 초상화가 그렇죠. 있었던 것이었네요. 지금도 내려오는 초상이 정면의 초상이 아니고 이제 옆으로 보이는 한쪽은 보이지 않는 그런 초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그 조선 중기 이후에 야은 선생님은 사림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되고 서원이 꽤 많이 다수 건립이 되었는데 그러한 서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선생님. 네. 사실 우리 길시의 집송촌이 충청남도 금산군에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구미 선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원도 보면은 금산군 부리면 불일이라고 하는 곳에 청풍서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일이라고 하는 뜻은 안이불자 두이자 두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행정 단위의 불황명까지도 불리리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에 청풍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지금도 있어서 매년 음력 9월 15일에 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다음에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금오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시 금오산 입구에 있는 채미정, 그 다음에 야은 역사 체험관이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문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산서원과 성곡서원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정을 할 때 서원 철폐령이 내려져 가지고서 회철이 됐어요. 그때 이제 완전히 그 서원을 없앴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유허비만
그때 있었던 자리만 남아서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원 선조에 대한 행적으로서는 뭐 기록물이라든지 시문으로서 야원 선생 행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선조 때 여러 차례 간행된 그러한 서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실학자였던 이충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택리지에서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선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은 선조께서 당시 후학을 양성했던 인재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철학과 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던 성리학은 야은 선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큰 스승이요 야은 선조께서 태종 이방원의 회유를 물리치고 고향인 금오산의 은둔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영남 사림학파의 항맥을 이어온 강호 김숙자, 전필제 김종직, 한인당 김굉필, 신봉 정봉, 송당 박영, 송암 노수함, 여헌 장현광 이런 분들로 이어져서 항맥이 계속 이를테면 이어져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야은 선조의 충정이 조선조의 그 사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간이 됐기 때문에 조선조 왕들의 대다수가 야은의 충정에 대해서 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세종임금은 그 야은 그 치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그 아드님을 사순이라고 하는 아드님인데요. 이 사순을 출사를 시켜서 벼슬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야은 선조의 충절에 대한 치적은 그 영조 때 충절공의 시호가 내려졌고요. 정조 때에는 문절공이라고 하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문절공, 충절공의 그 시호의 내려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충신뿐이 아니라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높은 그러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재 선생님은 조선 말 충신이라서 그런지 이야기에 많은 야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덕사에 있는 검은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검은고와 관련해서는 이 검은고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고려 공민왕 때라고 합니다. 그 꿈에서 이제 신령한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악공을 시켜서 공민왕이 검은고를 만들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신령한 나무이기 때문에 신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민왕은 생전에 검은고를 상당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야은 선조께서 정말 고려 충신으로서 으뜸가기 때문에 공민왕이 아꼈던 검은고를 야은 선조께 하사를 하셨다 이런 그 문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야은 선조께서는 하사받은 검은고를 가지고 낙향해서 밤이면은 늘 검은고를 타면서 잊혀져가는 고려의 옛날 추억을
더듬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야은 선조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는 그 검은고가 조선조 왕조의 갑오로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조 말기인 대원군 때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은 운현궁에 머물면서 악사를 시켜서 바로 그 야은 선조께서 타셨던 검은고를 악사를 시켜서 검은고를 타게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흥을 즐겼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명성 황후인 민비가 시해당했을 때는 그 시신 옆에 피가 흥건히 묻은 검은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검은고가 이후에는 그 조선 왕조의 운현궁으로 돌아와서 의친왕이 즐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러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검은고 이야기도 참 재미있고요. 야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이 참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은 선생님 사상연구회 회장님으로 계신 길병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